이번 시간에 캔서 테라피라고 하는 암 치료법의 저자의 막스 거슨 박사의 두 가지 치료법에 대한 것을 이번 시간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거슨 박사의 책을 집중적으로 요약해 보면요, 막스 거슨 테라피의 집중적인 내용은 뭐냐면 영양과 해독입니다. 거슨 테라피의 주요 치료법은 뭐냐면 뭐와 뭘까요? 영양과 해독입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Cancer Detox is the answer. 암은 뭐가 답이다? 해독이 답이다. 그래서 우리 계속적으로 5단계 해독에 대해서 이 Cancer Step Outside the Box라고 하는 암 자연치유백과에서 핵심적인 미국이나 캐나다나 온 세계의 중증 요양병동에서 많은 말기암 환자들이 가장 많은 회복력을 불러일으킨 모든 노하우들이 집중되어 있는 그 책의 내용은 뭐냐면 5단계 해독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중요성입니다. 자, 그런데 그만큼 해독이 암 환자들에게 있어서 암은 모든 대장이 썩고 그래서 대장의 용종이 선종이 되고 선종이 암이 되어가서 대장의 용종 몇 개씩 계속 떼어난다고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왜 대장의 용종이 계속 생기고 그러한 용종이 왜 선종해서 각종 그 악질적인 질환으로 변화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뇌 혈관부터 그 한 미국 의사가 유튜브에 기생충이 암의 근원과 어떻게 지금 유사하게 오고 있는지를 설명한, 그래서 이런 기생충이나 신장의 결석이나 간의 담석들, 담낭에 있는 담석들 이런 것들이 단단하게 젖산 피루 부상과 단단하게 이 응고되고 석회화되고 칼슘화되면서 암의 형태로 발현되는 것들에 대한 그런 논문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어요. 그래서 거슨 박사의 핵심 테라피는 뭐냐면 암 환자가 이것만 알면 여러분들은 재발전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강의 이 막스 거슨 테라피 책 한 권만 읽어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질병에서 회복되실 수 있습니다. 제대로만 한 시간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내 것으로 가져오신다면. 그래서 암 환자가 해야 될 일은요, 자꾸 산소를 몸에서 빼앗아가는, 암이 생기는 원인은 몸에 산소가 부족해서 생기는 병인데 자꾸 산소를 빼앗아가는 그 처치를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제한하셔야 합니다. 왜 유방암이 폐로, 림프로, 뼈로 전이되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아셨어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너무 많은 화학물질과 독소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암으로 발현되기 때문에 암 환자가 회복되려면 첫째, 어떤 영양소를 먹는 것보다 중요한 게 해독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 중증 환자들을 치료한 곳에 가보면 반드시 5단계 해독을 어느 분들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개는 1년에 2차례씩 하면서 계속 몸에 독소가 축적되지 않도록 칼슘화되거나 석회화되면서 그것이 암으로 발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가장 중요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고, 많은 암 전문가들은 암 환자들은 영양 결핍에서 암이 비롯되어진다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암은 해독이 답이고 두 번째 암은 영양이 또 답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근데 영양이 몸에 흡수가 되려면 뭐가 들어가야 되냐? 해독이 돼야 산소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야 산소가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암은 해독이 답이고 암은 산소가 답이고 암은 따라서 영양이 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부족한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암의 범인이 지방이었다면, 동물성 포화지방이었다면 반대로 암을 치료하는 데는 오메가3와 오메가6가 1대1이나 1대4 이하의 필수 지방산의 결합이 올바르게 적용이 되면 몸에 호모시스테인 같은 염증 수치가 가라앉게 돼요. 그래서 저절로 암이 치료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슨 박사의 테라피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다른 거는 부분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중요한 것은 암 환자가 명심해야 될 사항은 암이 회복되고 재발되고 전이되지 않으려면 첫째, 암은 계속적인 제1차 항암, 제100차 항암은 뭘로 돼야 되냐면 제1차 해독식, 제10차 해독식, 제100차 해독식이 끊임없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절대 잊지 말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그래서 해독이 되고 난 상태에서 코큐텐이건 비타민 B12건 그것이 흡수가 되는 것이 대장도 폐색되어 있고 신장도 폐색되어 있고 간도 담낭도 폐색되어 있는 상태는 어떠한 영양소도 흡수되지 않고 독소로만 남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수많은 아토피나 알러지 환자들 다 보면 온몸에 독소가 꽉 차 있기 때문에 아무리 부신 피지를 뭐 스테로이드 계통의 호르몬 제제를 발라도 계속 그때뿐이고 계속적으로 신장과 간을 포함한 계속적으로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근본적으로 모든 난치성 환자의 기본은 뭐냐면 해독과 영양이 받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절대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거슴 테라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겁니다. 해독과 영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5단계 해독을 통해서 단계별로 공부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거슴 식이요법의 치료 근거를 보면 거슴 박사는 이 암은 환자가 몸 안의 독소들을 청소하고 디톡스하고 적절한 영양소를 공급해주면, 그래서 제가 하늘마을 테라피를 보니까 어때요? 해독과 영양요법의 이 밸런스를 아주 드라마틱하게 맞추려고 저도 상당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해독이 되지 않은 부분이 어디가 있는지, 그리고 영양이 흡수되지 않는 부분이 어디가 있는지, 영양이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대장폐색을 뚫어주고 그 다음에 기생충을 다 제거해주고 나니까 이제는 신장의 요산 수치, 단백뇨, 빌루루빈 수치가 안정화되고 지방간 수치가 쫙 빠지면서 콜레스테롤이 쫙 빠지고 나니까 그제서야 이제 건강 레벨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해독과 영양소를 공급하는 게 면역 시스템을 다시 복구하게 돼서 회복될 수 있다는 그 믿음 하에서 이 치료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 특별히 거슴 식사법에서 왜 이 소금을 제한하냐면 이건 정제 소금과 미네랄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돼요. 독일은 이 훈제된 모든 음식들, 뭐 햄, 베이컨, 뭐 치즈, 버터, 마가린, 마요네즈 모두 다 이 정제 소금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성분이 없는 매일 13가지의 신선한 과일즙과 야채즙을 포함한 유기농 채식으로 미량 원소들을 영양소를 공급해 주니까 암 환자들이 회복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암 환자들이 여기 지금 몇 분이 거기 다녀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녹즙을 하시는 곳에 많이들 가십니다. 녹즙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더 좋은 것은 녹즙은 섬유소를 다 빼내고 엑기스만 먹는 녹즙은 사실은 현미쌀에 있는 IP6를 다 도려내고 흰쌀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개발한 밀키트나 거슴 박사의 이 녹즙도 통째로 먹는 것이지 이 섬유질을 빼낸 녹즙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녹즙을 잘못 드시면 중금속에 너무나 많이 축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숯이나 암 환자들은 중금속에 숯, 납, 카드뮴, 알루미늄 수많은 중금속이 온몸에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금속 배출을 위해서 어저께 공부하신 것처럼 숯 패치나 숯가루를 먹기도 하고 이것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숯찜질 하시고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미량 원소를 충분히 공급해주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처럼 유방암이니까 유방 절제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부분만 보지 말고 암세포가 집중되어 있는 부분에만 집중한 치료는 좋은 생각이 아니라는 것이 거슴 박사 테라피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전화하면 저 유방암 환자인데요. 유방암 환자에게만 특별화된 음식이 있나요? 음식으로 저를 제공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폐암인데요. 폐암 환자에게 특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데 거슴 테라피를 이해하시고 몸 전체를 이해하신다면 몸은 뇌혈관하고 심장혈관이 끊어져 있습니까? 심장혈관은 다른 곳에서 왔죠. 뇌혈관은 뇌혈관만 돌고, 이건 정말 몸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뇌혈관이 막히면 심장혈관도 막힙니다. 심장에 스텐트 바이패스 하신 분들은 뇌혈관도 뇌졸중, 뇌경색, 모야가 오기가 쉬워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뇌혈관을 뻥 뚫는 트래프형이 뭐냐면, 심장혈관을 뻥 뚫는 트래프형이 뭐냐면 바로 과일과 채소 속에 있는 나이트릭 옥사이드라고 하는 산화질소가 심장혈관 뻥 뚫어서 콜트 에세스틴 박사가 18명의 말기 관상동맥 질환 환자를 뭘로 고쳤냐면 과일과 채소 속에 있는 나이트릭 옥사이드로 다 뚫어버렸어요. 산화질소. 그래서 여러분이 저지방 채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근거하에서 막스 거슴 박사가 이것을 적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유튜브에 보면 뭐 브로콜리, 당근, 양배추 뭐 열 몇 가지를 매일 갈아서 먹었더니 내가 이렇게 해서 암에 나았어요 하는 분들의 증언들을 많이 보시는 게 바로 막스 거슴 테라피에서 기원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거슴요법에서 핵심적으로 하는 이제 치료법 3가지를 좀 보겠습니다. 첫째, 자, 요거 뭐 하는 것 같습니까? 섹시한 엉덩이를 지금 이렇게 까놓고 뭐 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매일 하시는 거죠. 자, 거슴 테라피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거슴은 간과 대장 청소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5단계 해독에서 배우셨지만 5단계 해독의 하이라이트가 어디였습니까? 간 해독이죠. 신장 간 해독입니다. 특별히 간은 질병의 무엇이다? 하늘마을 들어올 때 문을 통과하듯이 간을 패스하지 않은 모든 독소들이 들어가면 그게 암이 됩니다. 그래서 간은 질병의 무엇이다? 관문이다. 어우, 기억하시네요. 그래서 거슨 박사 역시 간과 대장 청소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첫째, 노폐물 배설을 위해서 간에 독소가 축적이 되지 않고 담낭에 독소가 축적되지 않고 대장 폐색에 이르러 오지 않도록 관장을 실시하는데 하루에 몇 번씩 체내 노폐물을 배설하기 위해서 커피 간장을 하루 5번씩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29년째 요양을 하면서요. 거승 테라피를 하는 분들이 종종 오시거든요. 미국에서도 일본에서 많이 오시더라고요. 예, 독일에서도. 그런데 이분들은 관장을 하루에 5번, 6번씩 하세요. 먹고 빼고 먹고 빼고 먹고 빼고. 거승 테라피에서는 단식이 없어요. 단식을 몰라서 안 하신 게 아니라 뒤에 그 거슨 박사의 딸 샤롯 거슨이 얘기하듯이 죽어도 안 굶으려 그래요. 암 환자분들이 암 때문에 죽게 생겼는데도 안 굶으려 그래요. 그래서 먹고 빼고 먹고 빼고 먹고 빼고를 했다고 합니다. 예, 이제 뒤에 나옵니다. 우스갯소리로 하자면. 그만큼 이 체내에 노폐물이 계속 축적이 되어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한 그 배변 작용 하루에 3번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이제 박사님 얘기하시는 것처럼 건강한 배변은 하루 3번이고 이게 변이 밑에 가라앉아야 될까요? 둥둥 떠야 될까요? 가라앉은 변은 젖산 피루부산이 많은 변입니다. 독소가 둥둥 떠야 돼요. 가벼워야 되고. 자, 변 공부 좀 해볼까요? 둥둥 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쭉쭉 처음에는 소장의 변화가 있으면서 지금은 여러분이 약간 풀어져서 나올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더 건강해지면 어떤 형태의 변? 바나나 형태의 변. 예. 그리고 변에서 소변에서 대변에서 냄새가 나야 될까요? 냄새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오시면 하늘마을에 이렇게 장수산진으로 걷다 보면 뒤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불안해. 방구대장 뿡뿡이들이시라 뿡뿡뿡뿡 거리면서 다니는데 냄새는 하나도 없어. 그죠? 소장 내에 변화가 오면서 이 가스가 줄줄줄줄 빠집니다. 처음에 놀라지 마시고 그래서 또 여기서 그 뭡니까 하수도 물 내려가는 소리들이 막 나신다고 할 만큼 여러 가지 소장 내에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장에 대해서 너무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관장을 하면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또 이게 습관이 되면은 유익균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으신데 몸을 몰라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건강식을 잘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관리를 하실 수 있겠으나 암 환자들이 왜 해독이 될 때까지 매일 관장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필요성을 여기서 힌트를 얻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몸이 썩어져 있는 암 환자들은 온몸에 있는 체내 노폐물을 배설하기 위해서 커피 관장을 하루에 5차례씩 했다는 게 거순요법의 중점적인 치료법의 한 가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관장액으로 커피를 사용하셨는데요. 커피가 이게 간을 자극해서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효능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제 주장합니다. 그래서 커피 관장도 나쁘지는 않으나 제가 이제 요 거슨 테라피에서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3번째.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질병은 간이 허약해져서 발생하기 시작한다고 거슨 박사는 주장합니다. 참 공통점이 있죠. 암 자연치유 백과에 보면 거기에서도 모든 암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를 5단계 해독 가운데 하이라이트가 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유방암 환자는 간이 멀쩡한 게 아닙니다. 간에 전이되지 않았으면 괜찮다고 생각하시는데 간에 부유되어 있지 않던 모든 것들이 통과되면 암으로 발현돼요. 그래서 모든 환자가 왜 21세기에 이 뭡니까 불로초라고 불려지는 것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엉겅퀴입니다. 밀크시슬, 실리마린, 예, 리버 서포트, 예, 간을 해독하고 보호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번째, 커피는 보통 마실 수 있는 농도로 타고 커피가 든 통을 높여서 압력을 강하게 해서 배변 작용이 원활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제가 3부에서 이제 관장하는 법을 다시 한번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거슨 테라피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간 청소와 대장 청소입니다. 그걸 위해서 시행하는 것이 관장이에요. 대표적으로. 그래서 관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2번째, 거슨 테라피에서 중요한 게 해독과 뭐예요? 영양요법이죠. 예. 그래서 자연식 요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새끼의 식사를 주식으로 하는데 유기농법으로 재배한 생야채 샐러드를 자 여기 보니까 무슨 오이라고 희석시켰대요? 예. 유방암 환자들, 난소암 환자들, 자궁암 환자, 전립선암 환자 같은 호르몬성 암 환자만 아마씨를 드시는 게 아니에요.
버드윅 박사가 왜 아마씨를 적용해서 6, 7번이나 노벨상에 거론됐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버드윅 테라피의 가장 중요한 걸 제가 한 커트 여기 준비해놨으니까 그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슨 박사도 역시 아마씨가 얼마나 염증을 박멸하는 데 탁월한 효능이 있는지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아마씨 오일과 물에 희석시킨 양조 식초에 버무린 것을 먹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가급적이면 식초보다는 여러분들이 레몬즙이나 이런 것들을 쓰시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그 다음에 육식, 공유, 우유, 설탕, 가공식품은 일단 일체 금합니다. 동물성 단백질이나 동물성 지방, 대표적인 IP6나 피트산염, IP6가 아니라 뭡니까? 동물성 단백질이나 동물성 지방은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가 그리고 메티오닌이 얼마나 암의 스위치를 켰다 껐다 하는 주범인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다시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만큼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건강한 건강 식사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구운 감자 1개하고 야채 수프를 적용했고요. 또 세 번째는 통마늘을 익혀서 위에 자극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통마늘로 염증을 기생충을 없앨 때 통마늘을 많이 쓰기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걸로 몸에 있는 염증들을 죽이고 네 번째 많은 사람들이 거순요법 하면 관장하고 녹즙요법으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여기서 녹즙은 여러분들이 드셨던 것처럼 섬유질을 빼낸 녹즙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루 13잔의 녹즙을 맥주컵으로 마십니다. 어마어마하죠. 500ml를 13컵을 마셔요. 녹즙 재료로는 당근, 사과, 시금치, 상추, 샐러드. 녹즙에 수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물을 또 따로 마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녹즙 드시는 분들 보면 과일과 채소에 수분 함량이 90% 이상이기 때문에 물을 드시지 않으나 그러나 이제 여기서 조금 더 개선되시면 좋습니다. 이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나 그 다음에 염분 섭취를 최대한 제한하죠. 미네랄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거순요법의 두 번째 중요한 식사법은 영양요법 가운데 자연식 요법입니다. 자, 세 번째가 알아야죠, 뭘. 제가 안타까운 게 하늘마을에 오셔가지고 밥만 드시다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오시는 거 사실은 여러분들 제 노하우를 좀 알고 싶어서 오신 거 아닙니까? 그죠? 제 29년 노하우를 좀 알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이들 오시는데 마찬가지로 거순요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는 것이 힘입니다. 아는 것이. 그래서 강의와 정신요법, 거순요법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 바로 거슨 박사의 딸 샤록 거슨 박사는 매주 목요일마다 2시간 동안 질병의 원인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 강의합니다. 모든 질병의 원인은 최근에 하버드나 존스 홉킨스나 가장 중요한 의과대학에서 많은 암 환자와 난치성 질환을 고치기 위해서 3대 대중요법보다 더 중요한 치료법을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라이프스타일 메디신입니다. 생활습관의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든 난치병, 거순의 편두통부터 시작해서 모든 난치병의 원인은 잘못된 생활습관에 기인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잘못된 생활습관과 식습관을 고칠 수 있도록 이 교육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거순 테라피의 세 가지 중요한 관점은 첫째는 뭐였어요? 해독요법. 해독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하는 게 뭘까요? 대장과 간을 청소하는 관장요법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독소를 빼고 난 다음에 좋은 미네랄을 넣어줘야 되는데 거기에 가장 좋은 영양요법. 세 번째는 아주 중요한 이 내용들을 멘탈 사인이 하이해야 바이탈 사인이 하이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런데 거순 테라피에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개선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입니다. 자, 거순 테라피에서는 이제 췌장 효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소, 간 주사를 맞는 처치를 하기도 합니다. 이제 많이는 아니라 그리고 이제 비타민, 미네랄 투여도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이제 응급 상황에선 처치합니다. 그래서 채식 위주의 전통적인 자연치유과는 약간 벗어난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뭐가 다르다고 딱 배척하지 마시고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같으면 그 줄기를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좋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적용하시면 돼요. 녹즙에서도 과일과 채소를 그만큼 한 끼니에 2컵 반 정도의 과일과 채소를 먹어야 된다는 팁을 얻으시면 돼요. 섬유질을 빼내지 않고 통째로 드시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나하고 다르다고 탁 쳐내지 마시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개선하시면 좋겠고, 또 많은 숙변 알고 보면 암은 보니까 뭐예요? 몸에 배출되지 않은 똥덩어리, 쉽게 말하면 암은. 자, 암은 뭐라고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은 암이 이상한 돌연변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암은 알고 보면 뭐냐면요. 암 전문가가 얘기한 것처럼 똥덩어리입니다. 배출되지 않은 똥덩어리. 그래서 하루에 건강한 저지방 채식을 해서 섬유질이 많은 식사를 하시게 되면 단백질, 지방질보다 중요한 그 영양소는 뭐냐면 섬유질입니다, 여러분.
섬유질이 없는 식사를 하기 때문에 체내에 여러분들이 독소가 차곡차곡 쌓여서 그게 석회화돼서 암이 됐어요. 그래서 하루에 건강한 배변 3번을 충족하실 수 있으려면 여러분들이 건강한 배변작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한 배변작용을 위해서 따라서 여러분들이 섬유질을 적당량을 섭취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숙변의 정체로 인해서 모든 암이 장내 발암물질을 축적시켜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하루라도 변을 못 보면 제가 관장을 시키는 이유가 뭔지, 왜 그런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하루라도 여러분이 배변작용이 원활하지 않으면 장내 발암물질이 계속 축적이 됩니다. 특별히 중증 환자분들일수록 관장을 규칙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그래요. 병상에 오래 누워 계신 분들은 독소를 빼지 않으면 자꾸 장내 발암물질이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커피 관장을 통해서 간과 또는 대장에 있는 폐색되어 있는 모든 독소들을 빼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카페인, 요새는 뭐 무카페인으로 커피 관장들을 많이 하신다고는 하지만 이 커피가 좀 간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보다 더 효과적으로 하시려면 이것도 나쁘지 않으나 더 좋은 방법을 하시려면 레몬이나 비타민C 관장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장요법을 실시하는 이유는 자, 하루에 5번씩 관장을 왜 한다고요? 자,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굶는 것을 죽는 것보다 더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이 샬럿 거슨 박사가 아니 더 좋은 단식이 있는데 왜 굳이 하루에 5번씩이나 먹고 빼면 하루가 다 갈 것 같죠? 그죠? 여러분 하루에 한 번 하는 것도 힘드신데 예, 그래서 여러분들처럼 저녁에 해독식을 하고 또 규칙적으로 333이나 자기의 체력에 맞춰서 뭐 111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은 굳이 5번씩 하실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거스의 굉장히 중요한 점들은 여러분이 캐치하셔야 돼요. 3대 대중요법으로 치료되지 않던 환자들이 어떻게 치료됐냐면 거스요법의 핵심은 해독에서 이겁니다. 5단계 해독도 중요하지만 이 대장 폐색을 뚫고 간 청소를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식사를 하시고 관장을 하면 효과가 별로 있지 않지만 단식을 한 후에 관장을 하면 묵어있던 모든 독소들이 많이 숙변 형태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생충 하는 과정에도 기생충이 바글바글 하시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관장을 하면서 기생충이 막 딸려 나오는 걸 많이 보신다 그래요. 예, 환우분들이 많이들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29년 동안 이게 기생충 하시면서 그 바글바글 나온 거 얼마나 많은 사진들이 있는지. 자, 그래서 추천하는 식이요법은 거슨 박사의 주요 공헌은 자연식이요법과 마음요법입니다. 환자들의 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은 추상적인 관념에서 그치지 않고 반드시 구체적인 물질로 변화돼서 우리 몸에 환원되는데 그 구체적인 물질이 뭐냐면 호르몬입니다. 호르몬. 예, 호르몬.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 환자들이 멜라토닌이 잘 분비가 되면 왜 참 안타깝게도 밤잠을 잘 때 제대로 못 주무시는 분들. 그래서 한 번은 5분이 대학병원에서 오셨어요. 한 분은 가정의학과 교수님 유방암으로. 4분은 간호사인데 한 분은 갑상선암으로, 3분은 유방암으로. 밤에 이 나이트 근무를 뛰는 분들이 되게 밤에 잠을 규칙적인 수면을 못해요. 그래서 멜라토닌 분비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하루 이틀씩 이분들이 모여서 오시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잠을 잘 자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잠이 보약입니다. 네. 그래서 이 멜라토닌 잠이 잘 분비하지 못하는 분들은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멜라토닌을 따로 드시는 이유가 멜라토닌은 천연 항암제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인디안들은 옛날에 암을 고칠 때 멜라토닌을 많이 활용을 했다 그래요. 인디안 부근 야생 지역은. 그래서 이제 거슨 박사의 주요 공헌을 보았지만 커피 관장보다는 노폐물 배설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하늘마을의 이 디톡스 프로그램 아시는 것처럼 FCA 디톡스를 활용하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자, F는 무엇의 약자일까요? 예, 프루트 다이어트, 과일식, 3일 과일식을 하시는 거 가장 좋은 해독식이죠. C는 예, 케어 다이어트, 보호식이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보양식으로 드셔서 다들 웃고 계시는데 보양식 아닙니다. 3일 동안 굶은 거 악착같이 이게 제곱으로 드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호식이어야 되고 마지막에 엔타이 캔서입니다. 그래서 항암식으로. 그래서 FCA 디톡식과 그다음에 하늘마을에서는 커피 관장 대신에 레몬 관장으로 대장과 간 청소를 해서 장폐색이 계속적으로 뚫리도록 폐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간이 계속적으로 해독이 돼서 간이 건강함으로 나머지 다른 장기들이 계속적으로 이 도미노 효과처럼 이 모든 장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FCA 디톡스와 과일식 보식 항암식의 기적이 환자들의 회복으로 결과를 말해줍니다. 제가 가끔 마음이 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너무 외롭고 이게 좁은 길이다 보니까 참 어려울 때
가끔 이제 이 독일에서 오셨으니까 독일에서 온 간호사도 제가 전화를 한번 받았어요. 코로나 이전에. 코로나 때문에 나오시지를 못해서 저희 프로그램을 따라해봤대. FC 디톡스를. 그랬더니 남편이 복수가 빵빵하던 남편이 한 달 만에 복수가 다 빠졌습니다. 여러분 한 달 만에 복수가 빠지는 건 오늘날 정말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거는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2주 3주 만에 여러분의 산성체질이 알칼리화 되는 거 이건 기적이에요. 여러분은 기적을 이루는 사람들인데도 그걸 몰라요. 그냥 말뚝말뚝 하는 마을에서는 맨날 있는 일이니까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시는데 밖에 있는 분들은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이게 몇 달 만에 이게 체질이 평생 산성체질이었던 사람들이 알칼리화 될 수가 있고 이거 이해를 못합니다. 복수가 어떻게 한두 달 만에 빠져.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이 디톡스의 기적을 여러분들이 좀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거슨 박사는 이 췌장 효소의 중요성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을 하십니다. 췌장 효소는 참 중요해요. 소화기 계통에 이 부전이 오면 그 다음부터 계속 말펑션입니다. 계속적으로 모든 기능이 부전 상태가 와요. 사실 이제 거슨 테라피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췌장 효소입니다. 이유는 우리 몸은 암이 시작되기 전에 몸의 모든 방위 시스템이 이렇게 깔아앉아 있어요. 그래서 몸의 모든 밸런스가 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요 췌장 효소에 문제가 있어서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췌장 효소가 잘 안 나와서 아밀라제의 이상이 균형이 깨져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췌장암으로 발현이 될까봐 당뇨에서 시작하신 분들이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췌장이 정상적인 작동을 한다면 그리고 만약에 췌장 효소가 충분하다면 암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췌장 효소에 이제 거슨 박사도 중점을 둔 겁니다. 췌장 효소가 충분하다면 특별히 췌장에 있는 트립신이나 키모트립신 효소가 충분하다면 이 암 조직의 악성 조직의 표면을 덮고 있는 암덩어리를 분해해 보니까 뭐였어요? 고단백 고지방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암덩어리가 이상한 돌연변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암덩어리를 녹여보면 뭐예요? 지방덩어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던 삼겹살 기름, 예, 돼지고기 기름, 라드 기름 이런 기름덩어리예요. 그래서 암 환자들이 이게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왜 암 환자들에게 히포숲을 먹이셨는지 아세요? 예, 히포숲의 예, 가장 큰 도마도가 무슨 도마도는 그냥 먹어도 효과가 있지만 끓이면 끓일수록 리코핀 상승 효과가 올라가면서 도마도는 지방을 녹이는 성분이 있어요. 유방암 환자가 왜 매일 콩을 먹어야 되는 줄 아세요? 콩에 뭐가 있어? 지방을 녹이는 성분이 있어요. 이걸 이해하시고 음식을 드셔야 돼요.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매일 도마도순 먹으라 그랬으니까 그거 말고 알고 드시면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예. 그래서 이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을 녹이는데 췌장 효소가 큰 기여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드시라는 겁니다. 전립선 환자들의 지방도 누가 녹여주냐면 도마도나 그래서 매일 지금 하버드에서 지금 전립선 암 환자들 전립선 비대증이 심한 분들이 하루에 그냥 밤새도록 화장실 가다가 끝나는 분들이 도마도 순만 따로 먹었을 때 효과가 별로 없어. 강황 따로 먹었을 때 효과가 별로 없어요. 대표적인 징크, 아연 성분인 호박씨 따로 먹었을 땐 별로 효과가 없는데 세 가지를 같이 믹스해서 먹였더니 시너지 효과가 있어. 그래가지고 전립선의 염증 수치가 팍팍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굉장히 영양의학에 대해서 그래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왓더헬스 다큐에서 많은 암 전문가들, 많은 의사들이 특별히 가스 데이비 박사나 많은 의사들이 기절을 하잖아요. 내가 의사고 가스 데이비 박사도 아버지 때부터 3대가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뭐냐면 온 가족이 다 종합병원이야. 예, 종합병원이에요. 자기도 자기가 피곤해서 환자들에게 처방을 하지만 자기 환자들도 회복이 안 되고 자기도 회복이 안 돼. 그래서 저녁에 퇴근하고 환자들 케어하고 저녁에 가가지고 뭐 했어요? 체육관에서 맨날 운동하고 이 트레이너가 계속 추천하는 뭡니까? 단백질 뭡니까? 닭가슴살 6개씩 꼬박꼬박 챙겨 먹었더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맨날 아파. 그러다가 이분이 자기를 치료하기 위해서 만난 게 영양의학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가스 데이비 박사 이 일대기를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나 가스 데이비 박사가 마음을 치면서 회개했는지 모른다고. 내가 나도 고치지 못하면서 환자들에게 맨날 닭가슴살 6개에서 8개씩 매일 먹으라고 충고한 것이 얼마나 많은 이 환자들을 죽이게 했는지를 깨달았다는 예, 그래서 이분이 수천 권의 논문을 뒤지면서 영양의학에 눈을 뜨면서 드디어 환자들을 제대로 근본적인 레디칼 리미션 상태로 만들었다는 내용도 여러분 다 공부하셨잖아요. 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이제 암덩어리가 형성이 되는 이 표면 단백질이 체내 천연 면역 시스템이 그 암세포가 적이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암 환자에게 췌장 효소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거슨 박사는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효소가 가장 많은 음식이 뭡니까? 엔자임이 살아있는 거. 산 음식. 과일과 채소는 생으로 드실 수 있어요? 효소 파괴 안 드시고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비건 채식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뭡니까? 로푸드예요. 효소가 파괴되지 않게 먹는 거. 그래서 매크로바이오틱 하시는 분들도 뭐 도움이 되긴 하겠으나 그러나 사실은요 비율이 8:1을 기억하셔야 돼요. 80%가 효소가 살아있는 음식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10%는 단백질, 10%는 지방질. 그래서 이 비율은 가장 적합한 운동선수들이 뭡니까? 국가대표 선수들이 가장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죠. 예. 그런 사람들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최상의 건강법을 알기 위해서 8:1요법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시면 암 환자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거슨 박사도 역시 콜린 캠벨 교수처럼 단백질 신화에 대해서 충격을 받습니다. 단백질 신화에 대해서. 여러분 단백질이 10% 이상 되면 골다공증이 왜 생깁니까? 왜 뺏겨요? 왜 뺏겨요 칼슘이? 프로테인, 엑세스 프로틴입니다. 단백질이 10% 이상 과잉으로 가면 뼈에서 칼슘을 빼내서 중화를 시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칼슘이 부족하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가서 골다공증이니까 당장 집에 가서 정육점에 가갖고 사골국물 끓여가지고 일주일 내내 드시면 점점 더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 얼마나 아이러니하냐고요. 얼마나 지금 이 현대의학의 처방이 미흡한 게 많은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골다공증이다, 항암한다, 그러면 나가서 뭐 먹으래요? 고기 먹고 사골국물 먹으라고. 병 주고 약 주고 병 주고 약 주고. 자, 그래서 과다한 단백질 섭취가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원리를 기억하면서 거슨 박사가 단백질을 제한하는 이 식단을 처방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10% 이상 되면 뼈에서 뭘 빼내가요? 칼슘을 빼내가요. 중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여러분들 여기 오셔가지고 골다공증이 심해가지고 아유 가뜩이나 메르치나 뭐 뼈다귀 있는 국물이라도 좀 먹어야지 골다공증이 좀 없어질 것 같고 하는데 여기 오니까 뭐야 이거는 제 메르치 꼬당이 하나 안 줘. 아니, 풀뿌리밖에 안 줘. 우리가 염소도 아닌데 막 이러시는 분들도 계셨어. 근데 2주 3주 지나가니까 골다공증 개수가 없어져. 예. 골연화증, 골괴사증 개수가 없어져. 이게 뭐야 이거. 이러면서 놀라시는 거예요. 과일 시켰는데 영양 밀도가 다 맞아. 코끼템 부족했던 게 과일 시켰는데 균형이 맞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영양 과다, 단백질 과다였는지. 그래서 실제 식물성 단백질은 고기보다 흡수하기 쉽고 독성이 없는 반면 카롤린스카 연구원들의 연구 결과 고기가 212도씨에 가열했을 때 고기 중에 있는 단백질은 독소, 강력한 발암물질인 아크릴라마이드를 형성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이 패스트푸드에 감자튀김에 뭐가 많습니까? 아크릴라마이드, 강력한 발암물질이죠. 예. 그래서 고기 구워 먹으면 괜찮잖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잘 깨닫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고기, 생선, 우유, 계란, 유제품들이 완전 단백질이고 식물성 단백질은 불완전 단백질이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지만 스웨덴의 카롤린스카 연구소와 독일의 맥스 플랭크 연구소 그리고 콜린 캠벨 교수의 더 차이나 스터디 요새 의사들이요 많이 콜린 캠벨 교수님의 캘리포니아 대학에서요 비정규 과정에서 영양의학을 공부하시는 의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베지 닥터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요새 제가 100명이 넘는 그 의사협회 분들이 지금 영양의학에 눈을 떠서 이 과정을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서 이제 함께 협력해서 일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이제 콜린 캠벨 교수의 The China Study의 연구 결과 대부분 식물 단백질이나 과일, 씨앗, 견과류, 곡물이 바로 완전 단백질의 훌륭한 원천인 것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까지 공부하셨잖아요. 이제 아시겠죠? 예, 근거 없는 공부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 캘리포니아 대학의 연구 결과를 좀 보면 일주일에 핫도그 3개 이상 먹는 아이들은 백혈병이나 뇌암에 노출될 확률이 무려 10배에서 12배가 넘습니다. 근데 요새 우리 아이들 보면 어때요?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 학교 앞에서 이 패스트푸드, 햄버거, 핫도그, 뭐 누드덕, 예, 하루에 3개 이상은 기본으로 먹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콜린 캠벨 교수는 질병 역학의 그랑프리라고 불리는 더 차이나 스터디에서
암의 스위치를 올렸다가 암의 스위치를 껴는 가장 큰 주범이 뭐냐면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 1이라고 하는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1, 바로 여러분들이 즐겨 드시는 돼지고기, 삼겹살, 닭고기, 치맥 과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생선에 많이 들어있는 메티오닌, 콩에는 적당량의 메티오닌이 있지만 생선에 얼마나 메티오닌이 이 암을 유발하는 데 큰 기여를 하는지 이제 콜린 캠벨 교수의 발표로 인해서 아주 온 학계가 다 뒤집어졌죠. 예, 영양학계, 의학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타임즈에서 아주 대대적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자, 과도한 단백질을 피해야 하는 한 가지 이유, 암 환자가. 자, 우리 몸은 단백질을 얼만큼만 축적해요? 예, 대개 10% 20%만 축적이 되어야 되는데 반대로 암 환자들은 단백질에 목숨을 거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아니 하늘마을에 있으면 단백질이 부족해가지고 우리가 이거 뭐 뼈다귀밖에 없어가지고 이거 살겠습니까? 막 이러는 분들이 많으신데 병원에 가서 검사해보면 토탈 프로테인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너무나 안정되고 게다가 요산 수치, 단백뇨, 빌리루빈 수치가 막 하이로 막 올라가던 크레아틴 수치도 균형이 안 맞던 분들이 오히려 단백질을 제한했더니 크레아틴 수치, 요산 수치, 단백뇨로 더 이상 빠져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양의학을 제대로 하셔야 돼요. 예. 저는 29년의 임상 경험으로 말씀드립니다. 학계 논문의 데이터도 보고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러분들과 살면서 경험한 일주일마다 여러분을 검사한 통계 데이터로 말씀드립니다. 예, 물론 하버드나 존스 홉킨스의 통계 데이터도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시켜서 보여드리지만 자, 거슨 박사는 간을 치료하는 데 관심이 많았어요. 그 이유는 간은 독소를 걸러내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 그래서 무슨 사랑을 하라고요? 간 빼주는 사랑. 간 사랑? 간 빼주는 사랑. 예, 쓸개도 없는 간도 쓸개도 없다는 사람들 많은데 우리가 진짜 이 간이 하루에 1000가지 이상의 일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면 적어도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간 빼주는 사랑. 예. 우리 간 빼주는 사랑 하시는 분들이 지금 좀 있잖아요. 그래서 간 기능이 떨어지면 암이 발생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간이 건강하면 절대로 암이 투과되지 못한다는 거 우리 지난 시간에 보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복하시려면 모든 암 환자는 유방암이고 폐암 환자고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냐면 간 기능부터 살려야 됩니다. 간 기능부터. 그래서 우리 신장과 간은 단백질을 제거하는, 그러니까 신장에 이 신장암이 되고 신우암이 되고 이 간암이 되고 간경화가 되는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너무 동물성 단백질을 과잉으로 집어넣으니까 그거 해독하느라고 간이 에너지를 다 써버렸어요. 예. 콜레스테롤 수치 없애느라고 간이 에너지 다 썼어. 예, 지방간 수치 그거 빼려고 간이 에너지를 다 써버렸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와보니까 지금 지방간 수치 다 떨어졌어요. 거의 다. 처음에 지방간 수치가 700, 800 말도 못하던 분들이 지금 간 수치가 지금 다 떨어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장을 가장 빨리 회복하고 간을 가장 빨리 회복하는 게 뭐냐면 5단계 해독의 하이라이트가 3단계가 신장, 간이 4단계잖아요. 단백질을 제거하기 때문에 10% 이상의 단백질이 여러분이 자꾸 암을 유발하도록 칼슘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이 단백질 신화에서 여러분들이 깨어나지 않으면 계속 재발전이 되기가 쉽습니다. 예, 그래서 하늘마을에서 나가면 이제 살찌우려고 슬슬 단백질을 좀 먹어볼까나? 그렇게 되면 신장과 간이 그것을 배설하기 위해서 계속 과라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황달, 흑달이 또 다시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에서 글루타티온이 잘 나오면 피부가 하얘지죠. 그래서 미온세에 글루타티온 주사 안 맞아도 여러분들이 간 기능을 회복시키려면 간을 가장 빨리 살리고 신장을 가장 빨리 살리는 길은 해독입니다, 여러분. 예. 해독시키는데 간은 해독기고 신장은 여과기잖아요. 뭐 불순물을 여과할 필요가 없이 해독을 쭉쭉 시켜버리는 게 해독만큼 빨리 간 기능을 회복시키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암 환자가 평생 저녁에 해독식을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한 이해를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거스는 매일 아침에 신선한 압착 주스를 권한 것이지 섬유질을 빼낸 주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 밀키트 1단계가 이제 구정진하면 나옵니다. 지금 다 만들고 있는 단계인데 1단계가 뭐냐면은 이 녹즙을 섬유질을 빼는 것이 아니라 통으로 먹는 거예요. 과일과 채소를. 1단계가. 2단계가 가장 좋은 필수 지방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고기, 생선, 우유, 계란의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이 아닌 햄프씨, 아마씨, 치아씨, 캐롯 파우더, 뉴트리셔널 이스트 플레이크 가장 좋은 그리고 적당한 견과류. 그렇게 해서 견과류에 있는 그런 발암물질들을 다 제거하고
그게 이제 2단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1단계에서 주스를 마심으로 환자가 많은 부족한 영양소와 미네랄, 특별히 그렇게 거슨 박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췌장 효소. 이 효소가 다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들 효소를 뭐 새싹보리 효소나 뭐 간을 이렇게 드시면서 효소를 드시지 않아도 과일과 채소 속에 있는 살아있는 엔자임. 그래서요 더글라스 그레함 박사가 산 음식 죽은 음식 강조하는 게 결국 이겁니다. 효소가 살아있는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매크로바이오틱 하시는 것도 좋으나 몸이 냉하기 때문에 저는 이 볶은 음식밖에 먹을 수 없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나중에 왜 이게 큰 문제가 생기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효소가 살아있는 산 음식을 주로 드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계별로 올리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이 효소가 살아있는 음식을 드시게 되면 과일과 채소에는 비타민과 미네랄 덩어리예요. 그냥 그대로 살아있는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효소가 살아있는 음식이 신장의 결석들을 녹여내고 간의 담석들을 녹여내요. 그래서 여러분 비타민C 왜 드세요? 면역력 올리려고 비타민C 드세요? 뭐 이황재 박사님을 비롯한 많은 훌륭한 박사님들이 비타민C를 암 환자뿐만 아니라 현대인들이 필수로 매일 먹어야 된다고 강조하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항산화제, 다시 말하면 면역력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데 더 중요한 이유는요. 비타민C는요. 담석이 잘 안 생기게 해요. 결석이 잘 안 생기게 합니다. 왜냐하면 신장 기능을 씻어내요. 간을 씻어냅니다. 그래서 비타민C 드시는 거예요. 아시고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양소들은 조직으로 흡수가 되고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독소를 몰아내요. 그래서 독소를 혈관 내로 배출시키고 간은 독소를 걸러내야 하는데 관장을 통해서 담즙관을 확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독소를 쭉쭉쭉쭉 빼내서 담석이 축적이 되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 3번 배변 잘 보는데 굳이 관장해야 하나요? 자, 이제 힌트를 얻으셨어요? 담즙관을 확 열어서 담석이 새기지 않게, 대장의 용종이 생기지 않게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암 환자들은 여러분이 완전히 관해가 될 때까지는 좀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그래서 거순요법에서 또 제안하는 게 있는데 소금입니다. 소금. 소금은요. 잘 먹으면 약이 되고 잘못 먹으면 독이 된다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소금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중요한 내용들을 공부했는데 물론 정제소금이라고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미네랄이 너무 탈락이 되지 않은, 왜냐하면 소금에 뭐가 많습니까? 불순물들이 많죠. 바다에서 먼저 올 때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불순물을 제거한 정도의 정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여러 가지 그 첨가물이 있는 소금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소금이 암 종양을 자극한다는 것과 모든 가공식품들은 칼륨을 줄이고 나트륨 수치를 높여요. 그래서 칼륨을 높이고 나트륨을 낮추는 거슨 테라피는 과일과 채소에는 뭐가 많아요? 칼륨이 많습니까? 나트륨이 많습니까? 칼륨이 많으니까 당연히 나트륨이 빠지겠죠. 그래서 이런 식단을 하시게 되면 칼륨 수치는 높이면서 나트륨 수치를 낮추면은 여러분의 몸이 저절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신장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 다음에 거순요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이 암을 유발하는 범인이 동물성 지방이 암의 범인이라면 반대로 필수 지방산인 과일과 채소 속에 있는 오메가3와 오메가6의 필수 지방산의 완전한 지방산의 공급은 암을 물리치는데 가장 중요한 이 무기입니다. 그래서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배합은 몇 대 몇? 가장 이상적인 오메가3와 6의 배합? 1대1이고 또는 1대4 이하. 그래서 대표적인 오메가3는 아마씨가 가장 좋은, 그리고 또 들깨가 가장 좋은 오메가3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잊지 마시고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배합이 맞지 않으면 채식, 저지방 채식을 잘 한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염증 수치가 높은 이유는 뭐냐면 오메가3와 6의 비율이 맞지 않아서 혈중 호모시스틴 농도가 깨지면 몸에 계속 자궁에도 염증이 생기고 난소에도 염증이 생기고 유방에도 염증이 생기는 이유가 오메가3와 6의 비율이 맞지 않아서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 B12를 동물성으로 드시면 안 돼요. 뭐 고기만 먹으면 비타민 B12가 충분하겠지만 여러분들은 대신 득보다 실이 많기 때문에 가장 좋은 비타민 B12 영양 효모를 드셔야 됩니다. 맥주 효모와는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모르시고 또 맥주 효모를 줄기차게 드시는 분들이 계셔서. 자, 그 다음에 가장 좋은 오메가3에 대해서 공부해야 될 이유. 버드윅 박사가 왜 이 독일에 참 훌륭하신 분들이 많아요. 독일의 생화학자 버드윅 박사는요. 노벨상에 7번이나 노미네이트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마씨 때문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암 환자들의 혈액에는요. 건강하고 빨간색의 산소가 풍부한 헤모글로빈이 이렇게 돼야지 건강해요.
그런데 이제 이상하게 암 환자들에게는요, 이 빨간색의 헤모글로빈 대신에 연두색의 물질들이 둥둥 떠다녀요. 그 이유가 뭔지를 봤더니 필수 지방산이 부족하니까 이게 연두색이 많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황단백질하고 아마씨를 보충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 초록 색깔이 없어지면서 연두 색깔이 없어지면서 암 종양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을 버드윅 박사가 발견해냅니다. 그래서 버드윅 박사의 테라피의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 하다 보면 이것저것 다 나오죠. 제가 이게 28년, 29년 하다 보니까 온갖 이 좋은 이 테라피가 겹쳐지는 게 많아요. 자, 보니까 막스 거슨 박사도 아마씨를 꼭 활용했어요. 예, 노벨상 수상자인 버드윅 박사도 계속 7번이나 노미네이트된 버드윅 박사도 계속 아마씨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유방암, 난소암, 자궁암뿐만 아니라 모든 암 환자들, 일반인들도 갱년기에도. 왜냐하면 혈액 속에 그 이상한 연두색 물질이 건강한 적혈구로 교체됐을 때 바로 이겁니다. 리포 단백질과 인지질 두 가지가 다시 놀랍게 재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종류의 필수 지방산이 뭐냐면 황단백질과 아마씨를 함께 섭취했을 때 연두색 물질이 없어지고 암세포가 박멸되는 거예요. 이걸 발견해내서 6번, 7번이나 노벨상 수상자로 거론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많은 암 전문가들이 아마씨를 적용하는지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버드윅 박사의 테라피에는 보면 이때 황단백질을 뭘로 썼냐면 코티지 치즈를 썼어요. 근데 코티지 치즈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암 환자에게는 실이 또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죠? 저지방으로 된 코티지 치즈를 썼으나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방법은 코티지 치즈 대신에 황단백질 성분이 풍부한 콩으로 만든 뭐 두유나 또는 넛밀크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돼요. 거기에다가 뭘 쓰시면 되겠어요? 아마씨를 결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여러분들이 아마씨, 햄프씨, 치아씨, 뉴트리션이나 이스트 플레이크 드실 때 왜 콩물에 드시는지를 아시고 드셔야 됩니다. 왜 귀찮게 이렇게 먹으라 그래 하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황단백질과 리포단백질과 인지질이 결합되니까 정상인들처럼 헤모글로빈의 연두색 물질이 없어지면서 빨간색으로 원래대로의 건강한 적혈구로 교체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면서 암세포가 팍팍팍 동면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여러분 몇 가지의 치료법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막스 거슨의 테라피에다가 버드윅 박사의 테라피까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도 공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자기들도 모르는 거를 영양의학을 저한테 많이 배운다고. 이건 참 제 자랑 같아서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열고 공부하시는 의료진들이 많다는 얘기에 참 제가 힘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영양의학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아마씨유는 특별히 면역 시스템을 자극해요. 폐암 환자는 아마씨유를 달고 사셔야 되죠. 염증을 쫙쫙 완화시키잖아요. 그리고 위염이 심할 때 숟가루도 도움이 많이 되지만 이 뭡니까? 아마씨유로 위벽을 딱 둘러줘요. 암푸제름처럼. 그래서 뭡니까? 위산이 많이 나오거나 이게 막 이렇게 역류성 식도염 죄송합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있거나 위산이 많이 분비돼서 떼굴떼굴 구를 때 그때 여러분들이 아마씨유하고 숟가루를 병행해서 드시면 숟강의를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많이 되는 내용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거 찾아서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면역 시스템을 자극하는 이 아마씨유는 암 환자들에게 소화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그냥 살아있는 췌장 효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췌장 효소 드시려면 과일과 채소 속에도 가장 좋은 이 엔자임이 들어있지만 아마씨유가 얼마나 아마씨유 맨날 왜 드시는지 이제 아시겠어요? 소화효소 찾느라고 또 소 간 드시러 또 가지 마시고 자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아마씨 매일 드시잖아요. 그래서 소화기가 살아나요. 거기다 오메가3가 가장 적합해요. 가장 이상적인 게 들깨하고 아마씨잖아요. 이게 얼마나 지금 여러분들 이 노화를 억제해가지고요. 여러분들 누가 암 환자인 줄 알아요. 지금 보면 다 들어오면 여기 진짜 이 환우분들 맞아요. 원장님이 오히려 환자 같으시네요. 저는 하도 과로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몇 번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충격 먹었습니다. 요새 흰머리가 좀 나고. 근데 다행히 이제 올해는 저를 도와서 이제 협력해줄 협력자들이 좀 나와서 제가 좀 마음이 든든합니다. 자, 그래서 이 버드윅 박사도 그렇지만 이 막스 거슨 박사도 아마씨유와 코코넛 오일 외에는 오일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심하시게 코코넛 오일은 팜유가 들어가 있으면 식용유보다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100% 코코넛, MCT 오일 같은 그런 코코넛 오일을 쓰셔야 돼요. 팜유가, 경화유가 섞이지 않은 그걸 쓰시면 아주 좋습니다. 코코넛 성분은 코코넛은 유일하게 포화지방임에도 불구하고 암 환자와 건강식에서 사용하는 이유가 코코넛에는 라우르산 성분이 풍부합니다. 라우르산은 우리 아기들 모유에 충분한 면역력을 높이는데 굉장히 도움을 줘요. 그 다음에 이제 소변이 말라서 이뇨작용이 안 되는 분들에게 코코넛유를 먹이면 이뇨작용이 원활하게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팁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그렇지만 산화시켜서 드시는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올리브유, 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가 그나마 덜하다고 하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오일 종류를 공부할 때 제 요리 쪽에도 나오지만 이 산화가 조금 덜 될 때, 익혀서 해야 될 때 쓰는 오일도 있죠. 종류별로 알려드렸어요. 그러나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양파를 많이 깔고 채소수로 이렇게 볶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킴 윌리엄스 박사님이 여러분들 집안에서 뭐부터 없애라? 후라이팬을 없애라. 기름에 달달달달 지글지글 자글자글 뽀글뽀글. 후라이팬부터 없애라. 후라이팬은 누구에게 줘야 합니다? 원수에게 주어야 합니다. 라는 표현을 왜 했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이 기름을 사용해서 볶는 게 결국은 뭐예요? 예, 산화되게 만들잖아요. 활성산소를 만들어서 프리 레디칼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암이 노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후라이팬에서 또 저한테 연락 올라. 그래서 이 기름들의 화학적인 성질이 변화가 되고 아크릴라마이드가 형성돼서 이 각종 암을 발현시키기 때문에 심장병부터 뇌혈관 막히고 모든 암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